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리바이브가 리쥬란보다 더 좋은 효과를 준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히알루론산들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글리세롤이 이렇게 덮어줌으로써 이 안쪽에 히알루론산들이 수분을 끌어들여오면 얘네들이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잖아. 통증은 어떤가요? 리쥬란이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통증이 리쥬란 10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격은 사악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개원 11년차 김형구 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디 다니세요? 헤어가 너무 스윗 영포티 아니에요?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좀. 나 지금 되게 유명한 분한테 깎았어 이번에. 혹시 세븐틴이라고 알아? 우리 아이돌이요? 아이돌 세븐틴 깎아주시는 우리 컬루스 원장님이 그냥 우리 병원 앞에 갔는데 세븐틴 하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10년 만에 앞머리를 좀 해봤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이게 어색해 이게. 아유, 머리 삭발한 우리 현 PD가 뭘 알겠어. 오늘은 좀 어떤 걸 다루실 건가요? 오늘은 내가 주제를 좀 만들어 왔고 스킨 부스터에서 최강자는 누구라고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레쥬란. 리쥬란이랑 견져서도 비빌 만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애가 사실 새로 나타나기는 했어. 사실은 한국에 런칭한 지는 한 9개월 정도 됐어. 우리 울세라를 만든 멀치사에서 나온, 독일에서 나온 리바이브라는 제품인데, 사실 나는 이런 제품이 나오면 조금 소심한 편이라서 리뷰를 좀 늦게 하는 편이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인 이후에 그것들을 좀 데이터를 정립해서 컨텐츠를 좀 만드는 편이잖아. 8개월 정도의 쓰임이 있은 후에 지금쯤은 리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 리바이브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멀츠사 잘 나가잖아요. 멀치 잘 나가지. 자신감의 상징 아닙니까? 맞아. 우리 울세라를 만든 멀치사에서 나온 제품이긴 한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실 멀치사보다는 주비덤을 만든 엘러간이나 레스트덴을 만든 갈더마사도 굉장히 큰 회사들이거든. 거기서 나온 제품들도 상당히 많은데 요즘 친숙하게 그리고 광고도 많이 하고 해서 환자분들의 그런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오늘은 리바이브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 저는 처음 듣는 처음 듣지. 야, 근데 네가 처음 듣는 게 힘들겠냐? 처음 듣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장이 얼굴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힘들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 정말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품들이 나오는 거에는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파생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거의 하나에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뿌리가 하나라고 했는데 리바이브의 뿌리는 어떤 건가요? 리바이브의 뿌리는 히알루론산이야. 필러 아닌가요? 그렇지. 우리가 쓰는 필러 중에도 히알루론산이 있는 것처럼 히알루론산이 사실은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리바이브이기도 해. 그래서 뿌리를 찾아가면 리바이브는 히알루론산이야. 뿌리 깊은 나무네요. 너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야? 뭔 소리지? 죄송해요. 오늘 뿌리 깊은 나무가 지금 왜 나와 여기서?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래 댓글창에 아주 난리가 나겠다. 우리 현빈이 정신 차리라고. 원장님, 그럼 필러에 있는 히알루론산이랑 리바이브 그래, 히알루론산이랑 같은 거냐고. 너 그 질문이지. 히알루론산을 볼 때는 우리가 크로스 링킹이라고 하는 가교도와 점성과 탄성을 봐야 돼. 가교도는 뭐냐면 히알루론산이 이렇게 두 개를 하나의 분자로 만들어주는 어떤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볼륨을 올리려고 하는 필러에서는 가교도라고 하는 이 크러쉬 링크가 있어서 얘네들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리바이브나 스킨바이브에 들어가는 우리 히알루론산은 이 크러쉬 링크라고 하는 두 개를 잡아주고 있는 묶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잘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히알루론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교도인 크러쉬 링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은 맞지만 서로 붙어있는 분자 형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 퍼질 수 있는 그런 히알루론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점탄성이라고 하는 얼마나 얘네들이 끈끈한지에 대한 건데, 끈끈함도 가장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잘 퍼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스킨바이브라는 게 있는데, 스킨바이브, 리바이브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필러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과 근본은 같지만 형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리바이브는 필러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풀어놓은 거지. 뭐가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게 있어.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게 있는데, 리바이브는 히알루론산 가교도를 풀어놓은, 방목해놓은 히알루론산에다가 또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게 글라이세롤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게 리바이브라고 생각하면 돼.
글리세롤은 지방은 아니고 지방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성분이야.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볼 때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영어로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라는 거거든. 트라이라는 거는 세 가지라는 건데 세 가지의 지방산이 모여 있는 게 중성 지방인데 세 가지의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그 백본 자체가 글라이세롤이라고 해서 리바이브에 들어 있는 하나의 구성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친수성이기도 하고 물을 끌어들여오는 무색 무취의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성분이라서 사실은 우리 얼굴이나 피부에 그리고 인체에 어떠한 유해한 성분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 멀치에서 또 잘 풀어서 상품화해서 만든 것들인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화장품에도 글리세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습용으로 많이 쓰이고 음식에서는 이런 수분제라고 해서 이런 축축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수분제로도 쓰이는 게 글라이세롤이기 때문에 수분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리바이브에서 글리세롤의 역할은 뭐예요? 히알루론산이랑 같이 피부 진피에 있는 수분들을 끌어당겨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촉촉함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아래쪽 있으면서 위에 글리세롤이 딱 덮개를 덮어서 수분의 잠금 효과를 좀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좀 그래서 설명해 줄게. 여기에 히알루론산들이 막 있고 얘네들이 수분들을 진피층에 막 끌어당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촉촉해지거든. 이건 그냥 도식화해서 그린 거고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지 이렇게 정확하게 작용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히알루론산들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글리세롤이 이렇게 덮어줌으로써 이 안쪽에 히알루론산들이 수분을 끌어들여오면 얘네들이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잖아. 글리세롤도 역시 수분을 끌어오긴 하지만 지방을 구성하는 한 성분으로서 약간 유분막을 형성해 준다라고 그냥 쉽게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글리세롤 자체가 수분들을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수분을 잠그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원장님 어떤 사람이 받으면 좋아요? 당연히 나오나요? 이제 나오나요? 뭐라고? 이제 나오나요? 이제 나오지. 얼굴 푸석푸석 하신 분들이 받으면 좋아. 리쥬란이랑 좀 견주어서 설명을 드리면 리쥬란은 세포 회복이랑 재생 그리고 복구력에 도움을 주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지만 솔직히 리바이브는 어떠한 복구력이 있거나 재생을 돕는 성분이 없어. 근데 수분을 충분하게 만들므로써 세포들이 원활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간접적인 탄력의 개선을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콜라겐들을 자극하거나 재생세포를 자극해서 회복을 시키거나 복구를 시키거나 그런 효과로서 쓰이는 것들은 아니야. 그럼 리쥬란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리쥬란은 히알루론산이 없잖아. 리쥬란 HB에는 히알루론산이 소량 들어있기는 하지만 수분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리고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리바이브를 상당히 많은 양을 써봤는데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리바이브가 리쥬란보다 더 좋은 효과를 준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리바이브가 리쥬란보다 더 좋은 효과를 준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생각이 들고 얼굴이 반짝반짝한 광채가 나고 유분기가 있으면서 수분기까지 같이 있게 만들기 위한 데에는 사실은 리바이브가 가장 좋은 그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난 생각해. 시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술 방법 자체는 리쥬란처럼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엠보싱이 생기면 절대 안 돼. 엠보싱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는 글라이세롤이라고 하는 조금은 기름진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과 들어갔었을 때 너무 얇은 층에 집어넣게 되면 올록볼록한 엠보싱이 적어도 3주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엠보싱이 안 생기니까 시술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얘네들은 같이 동봉된 정말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주사 바늘로 수직으로 들어가서 피부 진피층 내에 조금씩 소량으로 주입하게 돼 있고 주입을 한 이후에는 글라이세롤 성분이랑 히알루론산 성분들이 만졌을 때 오돌토돌하게 안에 만져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조금씩 눌러서 안에서 퍼트리는 식으로 하는 조금은 색다른 그런 시술 방법을 좀 사용할 수밖에 없어. 보통 얼굴에 몇 cc 들어가나요? 보통 이게 포장 단위가 1cc로 돼 있거든. 근데 걔네들을 0.5 해서 볼 쪽에만 하면 0.5씩 해서 1cc만 쓰면 될 것 같고 얼굴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 양쪽에 1cc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이마도 들어가나요? 안 돼. 이마는 안 돼. 이마랑 눈 밑 그리고 목 부분은 아직은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워낙 응용력이 좋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아직 그렇게 안 해보고 있고 그리고 얇은 피부에 넣었을 때는 엠보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피부에 두께가 있는 분들한테 진피층까지 집어넣어서 엠보싱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 가장 여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학회는 종료하시고 가장 중요한 질문 좀 해볼게요. 뭔데? 통증은 어떤가요? 리쥬란이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통증이 리쥬란 10이다라고 하면 리바이브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조금 통증 면에서는 리쥬란보다는 적어, 확실히. 그러면 가격은 사악합니다, 여러분들. 리바이브는 가격이 사악하고 단위 포장당의 우리 가격은 사악한 편이야. 하지만 얼굴 전체를 봤었을 때는 이마는 제외하고 정확하게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얼굴에 2cc, 2cc에서 보통 4cc를 리쥬란은 쓰거든, 나는. 근데 리바이브 같은 경우는 1cc, 1cc를 써서 2cc를 쓴단 말이야.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마를 제외한 얼굴 전체를 커버했었을 때 리쥬란에 비해서 리바이브가 2배 정도의 가격이 책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기간 보통 우리가 3번을 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 왜냐하면 얼굴의 턴오버 타임을 우리가 28일로 잡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유지기간 자체는 한 번 하고 나면 리쥬란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간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얘는 글리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지기간이 더 길다라고 난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3달 정도마다 한 번씩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주머니 사정이 좋으셨고 너무 푸석푸석한 분이었는데 한 달 간격으로 3번을 1cc씩 총 2cc를 3번을 해서 6cc를 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얼굴이 맨들맨들하고 남자분인데 광채가 좀 나기 시작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달에서 2달 간격, 한 2달 정도 리쥬란보다는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놓고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지기간은 한 2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멍 있나요? 엠보싱이 안 생기는 대신에 수직으로 들어가서 1cc를 얼굴에 한다라고 하면 0.05cc씩 하면 20번을 찌르는 거거든. 그럼 20번에 멍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볼 때 리바이브는 훨씬 더 멍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멍이 들 수는 있어. 지금은 사실 너무나 많은 제형들이 나와서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될지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님들은 춘추 전국시대에 살고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시술자에 의해서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정확한 지식을 탑재하고 가셔서 우리 원장님들과 잘 논의를 벌일 수 있고 정확한 얼굴에 시술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바이브에 대해서 우리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댓글에 대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